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후 자금 과연 얼마 있어야 되고 노후의 월 생활비를 최소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기 생활 수준에 맞는 그래서 현재 향후에 얼마 정도를 내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야 되고 월 얼마를 지출하면 될 건지 그대로 계획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궁금했는 게 막연하게 있죠. 60 넘어가지고 한 달에 한 2, 300, 조금 여유 있으면 한 400,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50대 이후 노후 생활비 평균 돼가지고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과연 이게 적당한지 제가 한번 최소 생활비로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최소 생활비. 자, 부부는 월 174만원 되어 있고, 개인은 100만원 정도, 10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는 237만원, 개인은 1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흔히 말해서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노년에 전원 생활을 하느냐. 시골에 꼭 아주 그림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흔히 말하는 시골에서 내가 노후를 보낼 거냐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심 지역의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낼 거냐 따라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생활비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적정 생활비도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후 자금 월 최소 비용을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흔히 말하는 아파트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고, 자, 시골 지역 같으면 전원주택은 아니더라도 일단 시골에서 농가주택을 짓거나 기존의 농가주택에서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있죠.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자식 앞으로 이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최소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거보다 좀 더 들 수 있겠죠. 물론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가 실비보험이라든지 암보험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와서 특히 노후에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죠.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개인보험비, 요즘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10만원 이 정도는 보통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제가 볼 때는 한 25평에서 한 30평 국민주택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한 30만원 관리비하고 가스, 전기요금 다 포함해 가지고 연 평균 내서 30만원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비,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부부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집에 인터넷 그리고 전화도 있는 분도 계시고 TV 수신료부터 해가지고 일단 통신과 관련된 비용 한 1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활비라는 게 우리가 의식 관련된 거 있죠. 옷과 그리고 먹는 데 비용 있죠. 그래서 하루 한 17,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외식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다고 봤을 때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외식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부부 용돈, 나이가 들면 따라가지고, 이제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좀 많아지겠죠. 아니면, 하여튼, 직장 다닐 때보다는 사람 만나는 어떤 모임, 취미 활동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경조사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책정하니까 한 205만원 정도,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버폰을 사용하게 되면 통신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게 되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0만원 정도 빠질 수가 있겠죠. 내지는 7만원 빠지고, 그다음 외식도 하지 않고 있죠. 하면 상당히 빠질 겁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료도 나가지 않으면 상당수 줄어들 거고, 건강보험료 이게 상당히 큰데 자식 앞으로 있죠. 이제 올릴 수 있으면 이것도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는 저는 생각할 때는 한 150만원 있어도 도심 지역의 아파트에 살지만 최소 생활비는 150만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보험료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는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자식 앞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저렴한데 제가 10만원 잡았습니다. 의료비는 도심 지역이나 시골 지역이나 같다고 보고 10만원 잡았고, 개인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잡았습니다. 단지 차이 나는 게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로로 잡았지만 전기요금은 있겠죠. 근데 보통 시골 지역은 농업을 영위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만원 정도 내입니다. 만원, 많으면이죠. 한 2, 3만원 이래 되고 거의 들지 않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지 않나 이래 되고, 생활비 제가 한 20만원 잡았는데 사실 생활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생활비 여기에 전기요금이 포함될 정도로 거의 시골에 계시면 돈 들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외식비, 외식비 한 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부부 용돈 한 20만원 잡았습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이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시골 지역에서는 한 100만원 정도만 해도 생활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았지만 사실 차 유지비에 대한 건 다 뺐습니다. 차 유지비 여기도 그렇고, 차가 이제 노년에 필요 없다,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차 유지비까지 포함했는지 몰라도 한 230만원, 25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죠. 저는 적정은 205만원, 최소는 150만원 잡았습니다. 일단 시골 지역은 빼겠습니다. 오늘 최소 비용에서. 이렇게 봤을 때 200만원 200만원을 어떻게 말하는 거냐.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보면 혹시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60세 혹은 65세, 70세 같은 경우에 지금 월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있죠.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여기에 전화해 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제가 볼 때 한 150만원 정도의 월생활비만 있으면 나는 생활이 충분하다. 그러면 주택연금에서 한 1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받느냐 하면 국민연금에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50만원 같으면 내가 만약에 65세부터 나는 근로활동을 못할 것 같다. 그럼 얼마 됩니까? 100만원이니까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 받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에서 한 50만원 받죠. 국민연금이 향후 한 65세 정도 되면 연금이 나오죠. 물론 이제 연령별로 이제 틀리긴 한데, 보통 빠른 분은 60세, 한 63세 지금 그렇고, 65세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시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일에 한 달에 한 65세 연타하는데 월 150만원 주택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6억 정도. 요거는 KBC세에 거의 준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른들 이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내가 개인연금도 예를 들면 개인연금이 한 30만원 나오고,
국민연금이 보통 한 45만원 정도 나옵니다. 45만원 정도 나오고, 평균, 지금 현재 평균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250만원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얼마가 부족합니까? 75니까 175만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175만원 정도, 65세에 주택연금 175만원 나오려고 하면 7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7억짜리. 자, 요 표를 보시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요, 요 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4월 1일 기준이고 정액형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요 금액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만일에 7억인데 내가 만일에 한 20년만 수령하고 사망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7억인데 내가 수령했는 금액은 계산해 보니까 한 4억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3억은 자식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한 40년 살았다. 40년 살았는데 아파트 가격 7억을 훌쩍 넘어서는 9억을 받았다. 그러면 2억을 더 뱉어내야 되지 않나? 2억을 더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있죠. 제가 예전에 꼼꼼하게 계산해 보니까 주택연금관리공단에서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의 이득을,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계산하더라고요. 2%에서 3%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소 생활비를 150만원으로 볼 수도 있고 200만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아껴 쓰면 15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아파트에 살지 않고 빌라에 살게 되면 뭐 더 저렴하겠죠. 근데 빌라나 일반 주택에 살면서 그 집을 주택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실제 그 빌라나 주택의 가격보다는 좀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많이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별 1인당 월 지급액입니다. 뭐냐 하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서울 지역부터 해가지고 제주도 지역까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사람에 대한 수급자와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입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은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제2에 근접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1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특이한 게 울산광역시 아무래도 뭡니까 직장생활을 하신 분이 많은 관계로 62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골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갈수록 도 단위에서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전라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39만 8천원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5만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후에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택연금에서 한 150만원 이렇게 보시고 국민연금에서 한 50만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노후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이게 좋은 게 내 아파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매달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은 계속 나오니까 합해서 한 200만원. 나는 좀 검소한 편이다. 그럼 150만원 정도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주택연금에서 한 1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한 50만원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매달 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0만원이 내 노후의 월 생활비를 목표로 금액으로 생각하면 60세에 내가 은퇴할 경우에 주택연금은 145만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은 45만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택연금 145만원이 종신 동안 지급되기 위해서는 7억짜리 아파트가 필요하죠. 근데 65세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6억짜리 하면 월 150만원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45만원. 70세인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5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월 150만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45만원. 국민연금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현재 수급권자들의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뭔가 하면 60세에 있죠. 주택연금은 실제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바뀌어서
55세부터 내 아파트를 주택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국민연금이 60세부터 바로 지급되지 않죠. 한 63세 지금 빠른 사람이 59년생이 내년부터인가 이렇게 받을 겁니다. 58년생, 59년생이 뭐 받고 있는지 내년부터 받는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죠. 60세에 국민연금 받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받는 사람이 63세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개인연금으로 좀 충당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개인연금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주택연금 지금 연세가 한 40세,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도시지역에 만일에 1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0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노후에 좀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목표를 했을 경우에 60세인 경우에 아파트 5억을 주택연금에 신청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60세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안 되죠. 아파트 주택연금은 되는데. 그래서 150만을 생각하면 60세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100만이 나오고 국민연금 45만원. 65세에는 4억짜리. 그럼 이거 계산하기 편한 게 있죠. 5년 단위로 아파트 가격은 한 1억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기가 한 4억 정도 전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65세까지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일단 생활을 한 달에 150 나오는 생활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공공 일자리라든지 어떤 일자리 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60세부터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세에 4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되죠? 60세에 4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볼까요? 60세에 나는 그때부터 연금을 받겠다. 근데 지금 아파트를 3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럼 한 달에 60만원 나옵니다. 그렇죠? 60만원. 4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83만원이 나오죠. 5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이가 40이면죠. 내가 앞으로 한 20년 근무하고 그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 현재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물론 물가 상승분을 또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 생활비 그 다음에 자산가치를 생각하면 20년 뒤에도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비도 올라가고 자산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3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때 되면 일단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100만원 돼야 되겠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해서 아파트 5억짜리로 이동하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도시지역 150만원을 목표 금액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70세인 경우 3억이 되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본 생활이 된다. 3억 받으면 이게 100만원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국민연금 한 50만원 됩니다. 이 정도 받게 되면 있죠. 150만원 정도 되면 물론 뭐 슬픈 현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년에 있죠. 노년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만약에 한 90세 돼 가지고 요양병원에 간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보통 한 분당 있죠. 뭐 비싼 데는 200만원, 300만원도 있습니다만 한 7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140만원이 이렇게 요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월세를 주고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 140만 플러스 알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알파가 필요하면 여기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자식한테 어떤 짐을 짓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자식도 뭡니까 뭐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국민연금을 신청했는데 내가 살지 않고 그걸 월세를 줄 수 있나? 제가 상담받아 본 결과로는 월세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3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있죠. 3억인데 여기 건저당이 있죠. 건저당이 한 5배 가까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에서 한 10억 정도 건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거의 못하죠. 물론 그 사용했는 금액만큼 이제 팔매죠. 매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고, 자, 최소한의 원칙은 뭔가 하면 아파트 3억 정도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3억짜리. 현재 지금 한 연세가 한 60세 이상이 되고 55세 이상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한 3억짜리 아니면 뭐보다 작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정려나 담보나 뭐 보증이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윗대에 있죠. 조상이 지금 나타날 리는 없고 보통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사업한다고 했죠. 돈을 융통에 돌라 이런 이야기 하죠. 아파트를 팔아돌라고 하지는 않는다. 아파트를 뭡니까? 담보 잡아 가지고 융자를 좀 쓰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나만큼 반드시 지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노후가 그래야마 좀 안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있죠. 뭐 하여튼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노인 10분 중에 있죠. 10분 중에 한 분에서 한 2분 정도만 노후 대책이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혹은 50대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임하시면 막연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위에 혹시 연세 드신 분이 있죠. 있으면 요즘에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다 보다는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